삼부 노쇠함과 불안, 그리고 삶의 역설. 세월의 강물은 오키 할머니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날순의 손발 노릇을 하느라 오키 씨는 늙을 틈도 아플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오직 딸의 생명 시계에 맞춰져 있었기에 자신을 돌아볼 여유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시계의 태엽이 오직 딸만을 위해 감겨 있는 듯 그녀의 모든 순간은 순애에게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100세라는 믿기지 않는 나이가 된 그녀는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졌고 등은 굽어졌으며 걸음걸이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최근 들어 세상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조차 희미하게 울리는 듯 세상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소리 없는 공간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기억력도 크게 떨어져 어제의 일이 오늘처럼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금방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순애의 안부를 물었던 것을 몇 분 뒤 또다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 순애를 향한 사랑만은 그 어떤 세월의 풍파에도 굳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녀의 모정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딸을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오키 씨는 딸은 자신에게 몸을 기대고 자신은 점차 흩어지고 있는 정신을 딸에게 맡기고 사는 셈이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체념과 함께 딸이 주는 작은 위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딸에게 완벽히 얽매여 있었지만 동시에 딸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대지기처럼 그녀는 딸에게서 삶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딸을 통해 완성되는 듯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딸을 돌보느라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게 변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굵게 튀어나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간호는 그녀의 몸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는 딸의 몸을 돌보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몸을 닦아주는 일은 쉬지 않고 이어지는 노동이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부칠라치면 딸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그녀의 귀는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오키 할머니는 한 번도 딸에게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작은 미소 한 번에 그녀는 온 세상을 얻은 듯 행복해했습니다. 그 행복은 짧고도 강렬한 순간이었지만 그녀를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마치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사랑은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처럼 그녀의 삶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키 씨는 자신이 저 세상으로 간 뒤 딸이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없으면 순애는 누가 돌봐줄까? 누가 이 아이의 손발이 되어주고 누가
이 아이의 눈이 되어줄까? 이 가녀린 아이를 누가 지켜줄까? 홀로 남겨진 아이가 세상의 냉혹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나의 마지막 숨이 다하면 순애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낡은 방 안의 작은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홀로 감당하는 고통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미로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세상을 등질 때 딸애도 함께 갔으며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고통스러운 소원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딸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어미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홀로 남겨질 딸이 겪을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함께 세상을 뜨는 것이 낫다는 극한의 모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고 그 눈물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긴 세월과 고통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산은 딸에게 영원한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키 씨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에서 매달 나오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마저도 아끼고 아껴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꼭 저축을 했습니다. 마치 사막의 여행자가 물 한 방울을 아끼듯 그녀는 돈을 아꼈습니다. 그녀의 손때 묻은 통장에는 오직 딸의 미래만을 위한 작은 희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 작은 금액은 그녀에게는 거대한 보물과 같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딸 혼자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돈은 딸의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노쇠한 몸은 힘없이 떨렸지만 딸을 향한 책임감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심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굽어진 등은 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낡은 등대처럼 딸의 앞길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 모정의 세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 4부작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이제 그 후반부로 들어섭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이야기네요. 지난 이야기들 아주 잠깐만, 정말 잠깐만 돌아보면요. 총망받던 교사, 오키 씨, 딸 순애에 갑작스런 사고가 있었죠. 전신마비 가능성 진단받고, 또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요. 아, 맞아요. 정말 큰 시련이었죠.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잠시 교직에 돌아갔다가 결국에는 그만두시고 오로지 딸 순애 씨만 돌보기로 결심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딸에게 글공부를 시키고 뭐랄까 세상과 연결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 그런 교감이 그려졌었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로부터 또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100세가 되신 오키 할머니, 그리고 66살이 된 딸 순애 씨의 현재, 노쇠함과 불안, 그리고 삶의 역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00세 어머니와 68딸이라니. 그 세월의 무게가 벌써 느껴지네요. 그렇죠. 100세의 나이에도 딸을 돌보는 그 손길은 여전하신데요. 사연을 들어보면 할머니의 청력, 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육체적인 쇠락은 그렇죠. 세월 앞에서는요. 하지만 참 뭐랄까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쇠락 속에서도 딸을 향한 사랑, 그 책임감, 이거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사연에 나온 표현처럼요. 사랑만은 그 어떤 세월의 풍파에도 굳건히 남아 있었다.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떤 깊은 울림을 주는 역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딸은 내게 몸을 기대고 나는 점차 흐릿해지는 정신을 딸에게 맡기고 산다. 아, 이 관계,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의존한다 이런 관계라기보다는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만들어온 아주 독특한 공생관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 공생관계요? 네네. 네. 각자의 약한 부분을 서로가 보완해주면서 그야말로 하나의 삶을 이루는 거죠. 매일 새벽에 기저귀 갈고 식사 챙겨주시고 또 몸 닦아주시고. 정말 고된 일과죠. 그렇죠.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할머니는 힘든 내색보다는 딸의 작은 표정 변화, 거기에 기쁨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일상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할머니 삶의 의미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거칠어진 손마디가 그 증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손마디 하나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인함 뒤에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홀로 남을 딸은 어떻게 될까?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요. 아, 그건 정말 사연 속에서 내가 없으면 순애는 누가?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돌봄의 무게가 느껴지는 질문이죠. 맞아요. 그 불안감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사실 듣는 저희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어미로서 이런 생각해선 안 되겠지만 내가 세상을 등질 때 딸애도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 고백이요. 아,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픈. 그렇죠.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비관이다, 체념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홀로 남겨질 딸이 겪게 될 그 고통을 그걸 어떻게든 막아주고 싶은 어쩌면 가장 처절한 형태의 사랑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극한의 모정이군요. 네, 모정이 어떤 모습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가슴 아픈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현실을 또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받으시는데 그 일부를 쪼개서 딸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신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네. 노쇠한 몸으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려는 그 의지, 이게 느껴져서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3부의 핵심은 바로 이런 점들인 것 같아요. 100세 노모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 그 속에서도 정말 꺼지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자리한 깊은 불안감, 가슴 시린 모정까지. 네. 삶의 정말 끝자락에서도 계속되는 이 돌봄의 의미가 뭘까 계속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반세기를 정말 훌쩍 넘긴 이 지극한 모정의 이야기가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과연 오키 할머니와 딸 순애 씨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그 결말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정의 세월 마지막 4부를 통해서 그 긴 여정의 마무리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토록 깊고 어떻게 보면 무거운 사랑 앞에서 어떤 질문들을 떠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를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